자, 이제 여기 중공업지 지역을 이제 그 핵심적인 것들 안에 지금 봤고요. 거기 그 마을을 이제 빠져나와서 지곡면사무소. 근데 사실 거긴 성현면 쪽에 더 가깝죠. 거기 오토밸리라든지 이쪽에 더 가깝게 있고, 거기 안견에 그 몽유도원도 있는 안견, 그 박물관, 문학관, 뭐 그런 것들하고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기까지 이제 쭉 할 겁니다. 다른 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자, 이 마을 쪽에서 또 보면,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렇게 보호수 같은 것들은 저렇게 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지금 큰 나무들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이죠. 근데 진짜 그런 보호수들이 있는 걸 보면 이제 시골 마을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여기 잘 보시면요, 가다가 태양광을 하는 데들도 있고요.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 대구인가요? 대전인가 그쪽에 사신다고 했던 우리 요번에 이제 수술하러 이제 서울에 올라오셨던 이분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요 근처 쪽에 고니 저는 이제 지방 도로들이나 이런 것들 지명들도 사실은 막 그 계속적으로 외우고 이렇게 보진 않아요. 전국을 다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 그 일대 쪽에 이제 태양광을 하시는데, 태양광도 해놓고 있으면 자기는 땅만 사놓고 있으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간 얼마씩을 이제 이게 1년 단위에 한 번씩 팡팡팡 이게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연간 소득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작물이나 이런 것들 재배하지 않고 이렇게 요즘에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근데 저는 얘기를 해요. 그게 수익이 괜찮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뭐 어차피 땅을 가지고 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걸 활용을 해서 하든 저걸 활용을 해서 하든. 근데 주로 이제 거기는 이제 염전 땅들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염전 땅들이었다 보니 작물이나 이런 것들 재배 안 돼요. 그 소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전 또 하나 의문점은 생겨요. 그 염전 땅들은 그 염분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이었기 때문에 다 뻔한데 안 삭을까요? 우리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것들도 그 바닷가 마을 쪽에들 보면요, 알루미늄도 완전히 삭더라고요. 특히 제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차량들도요, 그 강판들이 굉장히 빨리 삭아요. 많이 삭아요, 많이. 그래서 일명 이제 중고차를 보실 때도 그것들을 강판 많이 이게 삭은 것들을 보시면, 아, 이게 그런 데서 이렇게 염분기 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설 막 그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부에도 이렇게 세차를 좀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부도 금세 샀거든요. 뭐 이거는 잠깐 이제 사담을 했던 거고요. 자, 요 이제 마을길들까지 요 안쪽에서 큰 길 나오는 거, 29번 도로가 항상 그 중심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 29번, 뭐 70번, 77번 이게 같이 이어지는. 이인데 이 77번 도로도 또 항상 보시면 화성에도 77번 도로가 굉장히 핵심이었죠. 태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77번 도로는요, 그러니까 어디 쪽에서도 보면 77번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라인들이 좀 돈이 되겠다라고 할 때는요, 이 고속도로 라인들은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IC가 빠지는 쪽의 분야일 거고요. 이렇게 마을길 안쪽인데도 저 보세요. 저기 솔라티 같은 거일 텐데 저건 아마 벤츠 기종인가요? 거의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차들 같은데 여기에 있네요. 이 시골 마을에 돌아다니네요. 이거를 잘 보시면요, 여기 지역에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뭐냐면, 참 이 시골인데 서산인데 마을이 참 젊어요. 그나마 여기는 좀 노인들이 있으시네요 라고 했지만, 성현 저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그냥 밀집화되어 있어요. 일자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대산 위쪽하고 요 사이가 또 잠깐 또 중간 지점이에요. 근데 대산 쪽도 거기 그 공동묘지 자리하고 싹 다 빠집니다. 뭐 합니다. 이런 것들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상업지가 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게 지도 있잖아요. 다음 카카오 그것만 싹 돌려봐도 금세 보이는 거거든요. 뭐 굳이 뭐 이것저것 막 찾아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서 사는 시점이어도요. 뭐 LH나 뭐 그 걔네들처럼 뭐 전부 다 그 자기네들 그 내부 그 정보 가지고 막 이렇게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주 싸게 샀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소문이 돌고 나서도 1차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정보를 갖고도 매물을 산다라고 얘기해도요. 크게 손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원래는 그냥 10,000원짜리 땅이었다 가정을 할게요. 그냥 10,000원짜리 땅. 일예로 그냥 10,000원짜리였어요. 뭐 그보다 더 쌌다라고도 가정하는데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냥 돈 10,000원. 근데 이 10,000원짜리 땅이 뭐 농사를 질 수도 있고 그냥 임야일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 그냥 10,000원짜리 땅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거 물려받은 거예요. 그냥 물려받았으면 그냥 공짜죠. 그냥 뭐 저것들 상속세나 뭐 증여세나 이런 것들 내면 그런 것들 되겠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땅이었어요. 근데 나는 돈을 한 푼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세금만 내고 내 쪽으로 넘기고 갖고 있던 거. 그럼 그 사람은 이게 10,000원짜리였든 이게 뭐 100원짜리였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냥. 근데 주변에 이게 막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뭐 한 5만원, 뭐 10만원, 뭐 요 안쪽으로 됐다. 그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근데 요 근처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전원주택도 짓고 모두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한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직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여기가 뭐 개발지가 된다, 산업단지가 된다 이런 말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만 돌았어요. 말만 돌아도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뭐 몇만원짜리 이렇게 됐지만 자 이제 일명 업자가 가서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주변에 요 정도 가격이니까 사장님 제가 이거 10만원씩 쳐드릴게. 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 그대로 팔까요? 자, 이걸 보시는 분들이요. 본인의 땅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파실 겁니까? 산업단지 들어간다는데요? 근데 언제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냥 말만 지금 돌아요. 지금 계속. 파실 건가요? 10만원 드린다니까요? 바로 현금 그 자리에서 지금 바로 쏴요. 도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자, 여기 이 도로 라인들이요. 잘 보세요. 이거 확장된다 그랬죠? 확장된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옆에요. 물론 이건 마을들 초앞에서 옆에 구간 정도만 조금 더 확장하는 거예요. 29번 도로 라인 제가 확장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다니까요. 아스콘 포장 지금 입고 나서 지금 이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거 아스팔트. 없는 얘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변들이요. 옆에 산이고 이거요. 이거 쓱쓱쓱 미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빨간 깃발 꽂아놓고 그대로 밀기 시작하면 미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도로 이야기하면서 자, 파시는다는 분이요? 그걸 누가 판다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입장 바꿔도 그냥 안 팔죠. 하지만 매물이 나와요. 어이씨 오래 기다렸는데 잘 됐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거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갖고 있었는데 돈이 급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그 매물 던지겠죠. 나와요. 그러면 누군가는 10만원 정도의 사간계 가격이 지금 나왔잖아요. 누군가는 만원짜리 땅이었어요. 자, 이게 갑자기 이제 또 실제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는 이제 딱 몇 년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들 뭐 몇 년에서 몇 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게 될지 더 빨라질지 더 늦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로 해서 이제 요 안쪽으로 쏙 조금만 지나가면 여기 지구 면사면서 이제 바로 가까워요. 거기 바로 안견 그쪽에도 나오고요. 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인데 실제 이제 개발이 들어가기 위해서 삽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30만원 50만원이 됐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여쭤보는 핵심이에요. 만원이면 어떠고요? 10만원이면 어때요? 내가 만원에 갖고 있어서 30만원의 보상을 받든 50만원의 보상을 받든 내가 10만원 사서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보상을 받든
10만 원 차이 나서요. 뭐 8, 9만 원 그 차이 나가지고요. 대신 시간을 줄이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자,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다시 이제 50만 원에 또 사요. 예, 샀다니까요, 그냥. 예, 50만 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샀어요, 그냥. 사놨어. 근데 실제로 막 그 옆에서 보상을 받고 옆에서 또 이제 막 그 개발을 했는데 일부러 나는 그 옆에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도 50만 원 사갔으니까 그거보다 좀 싸겠죠. 그래서 일부러 나는 거기서 30만 원이든 돈 1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붙여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개발 들어갔던 걔네들처럼 50만 원짜리 땅을 사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지금 당장 내 땅은 아니니까 그 옆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고기는 산업단지가 들어갔지만 주거지라든지 상업지라든지 먹고 쓰는 데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땅들 이제 개발업자들이 이제 일반 산업 고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일단 공업용지 들어간 거하고는 또 가격은 다르게 갖고 갈 거 아닙니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 도착을 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여하튼 뭐 만나서들 더 정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물건지는요, 임장은 같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겁니다. 자주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딱 이 땅 사세요? 아니요, 그런 것들 없어요.